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뭐 아까 구체적으로 결론 지는 거는 본격적인 거는 이제 3분기부터 3분기부터 네, 실적이 4, 5, 나오면서 6월 달 네. 2분기가 IT의 이제 극성수기인데 네. 휴가 시즌 들어가는 3분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네. 아, 좀 잘 돼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오늘 뭘로 볼까요? 예, 좀 기도하는 포지션 비슷한 맥이네. 같은 그런 제목을 좀 했고 약간 좀 간절함이 좀 이렇게 녹여서 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뭔가 잔뜩 물려 있는 듯한. 예, 이쯤 되면 이제 자율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회사 들어서. 망하지 않으면. 네. 공장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주가는 10,000원 할 때나 15,000원 할 때나 열심히 근로자들은 네, 일을 하시고 네. 잘 되고 있고 돌아가는데 왜 주가는 그렇게 10,000원 했다가 15,000원 했다가 다시 10,000원 왔다고 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뭐 그거 알면은 예. 자, 가봅시다.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뭐 시황 얘기와 또 좀 기대되는 업종군, 종목군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오늘 정도는 좀 자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제장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의미를 좀 찾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장을 좀 보면서 의미가 좀 있던가요?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뭐 카카오도 뭐 괜찮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바이오 이 종목이 왜 올라라고 할 정도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좀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근데 외국인 수급이 비우호적인 건 맞아요. 비우호적이고 또 수세적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월말을 좀 맞았고 그러면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일말의 희망 그런 거 있고 매도의 강도는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매도의 강도가 확실히 좀 줄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기관의 매도 규모도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선물의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또 이런 악재에 대해 또 시장은 또 내성을 갖습니다. 똑같은 데를 계속해서 좀 맞다 보면은 더 큰 펀치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뭐 같은 정도의 그 정도의 충격은 또 이겨내는 또 내성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자율 반등에 필요한 부분은 좀 충족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자율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반사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하도 이제 툭 치면 툭 나오는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와 이제 상승률 상위 기록하는 종목들을 쭉 리스트해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완화를 가정한 이제 소비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뭐 화장품, 의류, 항공, 뭐 여행, 임플란트를 비롯한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 임플란트도 그러네요. 의료기기도 이제 또 주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저 건물 주변에 이제 그 치과를 보면 예, 그 예약도를 딱 보니까 확실히 이게 과거 그러니까 1년 전과 대비해서는 이제 엄청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중후장대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라기보다는 틈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이 비전이 이제 확실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적어도 한 6월 중순까지는 이런 틈새를 형성하는 곳에서 종목 찾기에 나오는 지속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지수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죠.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본으로 이제 낙폭 과대한 좀 잘 나가던 종목들의 그럼 지수 관련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어제 오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은 좀 뭐 이렇게 좀 바닥은 좀 짓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주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던데. 뭐 그런 것도 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화학의 거의 90%의 영업이익은 화학 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화학 쪽에서도 지금 2분기,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거의 조 단위 이상의 영업이익도 좀 예상되고 있는데 뭐 그럼 1년에 지금 한 4조, 5조 정도 버는 LG화학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조 중반 정도 되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고평가되고 비싼 뭐 이런 거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해서 뜯어내더라도 화학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이제 일단 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조금 더 견뎌보자. 생각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틈새 종목군에서는 뭐 저는 안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네. 이제 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이제 신고가를 내거나 신고가를 내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오히려 좀 틈새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좀 수익률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얕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지금 수급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속성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오늘보다는 소비재 쪽이 아까 언급드렸듯이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이런 게 문제죠. 이게 따라잡아야 된다는 부담감과의 싸움 그리고 불확실한 호재 그렇죠. 이게 약간 긍정적인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무언가를 팔고 이쪽으로 좀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바이오 뭐 20-30% 깨져 있는 거 또 뭐 IT나 뭐 다른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20-30% 깨져 있는 거를 팔고 화장품 사세요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실질적인 조언이 되지는 못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소비재 쪽이 향후 한 2주 정도는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제가 2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동시만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이 안에서 좀 골라보는 이런 부분. 그러나 지금 현금이 없는 분들이 다른 종목을 손절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는 부분. 요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52주 신고가, 연중 신고가를 내거나 그 부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좀 의료기기 쪽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오래간만에 나온 종목인데 애경산업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뭐 애경그룹. 견미리 팩트 뭐 이렇게 가지고 화장품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좀 주가 탄력이 좀 붙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덴티움, 디오, 덴티스,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미리 떠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좀 한 2등, 3등 정도에 놓여 있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가속을 좀 붙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 일발장전에서 또 언급이 됐었던 인터파크도 아무래도 이런 소비재 쪽에 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좀 중소형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중에 압축은 좀 지금 오늘 그냥 이따가 또 종목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어제 했던 인터파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반전으로 인터파크. 뭐 여행, 뭐 또 공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정경민 차장의 오늘 개장 전 포인트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명제. 내가 팔면 주가 오른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하여튼 잘 버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로 갑니다. 조금 좁혀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게 요즘 같이 좀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뭐 나온 속보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네.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정지잖아요. 네네네. 아직은 기한이 정해진 건 없죠. 네, 기한이 정해진 거는 없고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약간 뭐 CEO 리스크라 그럴까요? 이제 오너 리스크. 오너 1인의 좀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막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복하려고 좀, 약간 네, 그 그게 머리를 든다고 해야 되나? 좀 네, 이제 그런 이런 게 타이밍에 터져서 딱 정지가 돼 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세 개 종목이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한화그룹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삼성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달 넘게 또 정지됐던 부분도 있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에 어떤 훼손이 되거나 그렇죠. 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고 네, 네, 이미 그렇습니다. 좀 많이 정리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대한항공, 이제 한진 칼 쪽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오는 뭐 일종의 좀 마지막 그 걸림돌 뭐 이렇게 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서 뭐 이게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없다라고 봅니다. 뭐 사실상.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 없다라고 보니까 보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뉴스 플로우 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또 잘 풀려가서 네. 이 다른 항공주들하고 또 같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걸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쉽고 조금 이제 좀 겁이 나시더라도 좀 괜찮아요.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거래가 재개되면은 그 한풀이 시세가 또 나올 수 그렇죠. 있다라고 믿으시고 지금은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네.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양유업인데 한행컴퍼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네, 네. 사모펀드인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나 보죠. 시장에서는 수가가 네. 좀 의아스러워요. 2배의 할증이에요. 네, 할인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실질적으로 자산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가치까지 좀 녹여내면서 좀 프리미엄 할증이 좀 많이 붙었다라고 볼 수 2배 있겠어요. 총수일가의 전횡이잖아요. 이것도 네. 이거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좀 아이러니하네. 네. 뭐 근데 이제 이 PF 그러니까 이거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맺었던 건 누가 얼만큼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누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가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죠. 한행컴퍼니의 뒤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게 또 프라이빗 에쿼티의 블라인드 펀드라는 그렇죠. 게 특징이죠. 깜깜이네요. 네. 하여튼 뭐 다-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행스러울 수 있는데 네. 누구 배를 불려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이 얘기는 시사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빨리 그래서 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아까 언급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서 이걸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고가 내는 탄력 있게 올라가려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종목 선별을 이런 개인들 말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둘이 같이 산다거나 네. 이런 상황에 놓인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그 기대를 좀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거 기관이 막 사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외국인이 쭉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둘이 같이 사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놓고 본 종목들이고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다 사세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근데 특징들이 보입니다. 요즘 수급이 좀 특징적인 네, 네. 기업들이 몇 가지가 포착됩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틈새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네. 봤을 때는 CJ제일제당, 농심, TY홀딩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제 최근 들어 기관의 신성 힘으로 델타 얘기들 많이 하고. 네, 기관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부담 없는 태형그룹. 그렇죠. 음식료, 그다음에 태형그룹, 건설 플러스 폐기물, 이런 쪽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신성 델타테크는 좀 사업 범위가 넓습니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거 좀 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외국인은 단독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들이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솔루엠, 베뉴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별도의 어떤 CFD 계좌일 가능성이 CFD의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어쨌든 외국인 계정으로 막 지금 치고 들어오는 그런 좀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으로만으로도 저는 뭐 접근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두 주체 같이 사들은 일이 없군. 그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 엘리베이터, SK 네트워크스, 본느 이런 종목들이 좀 놓여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장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또 임박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금요일 활기차게 잘 대비해야 되니까 개장 보시죠.